네, 강프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가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조정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근데 같은 기간 내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LS 머트리얼즈는 뭐예요?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들죠. 그리고 울트라 커패시터는 전기차에서 고출력이 필요한 부분, 그쵸? 배터리 쪽에서 고출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핵심 그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종목군에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치는 가격이고 그리고 기준되는 종목을 찾는 거다. 그렇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전체 종목들은 다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리튬 이런 쪽은 2월 달을 기점으로 바닥 구간, 즉 저가가 높여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이쪽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도 이제 슬슬 바닥이 잡힐 때가 됐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이해를 하고 가세요.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계좌를 인증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회를 누르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제 계좌 수익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내 계좌 수익입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3달이 채 걸리지 않았죠. 24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572%다. 시장 대비해선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인증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장담컨대 어떤 종목에 가서도 다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제 매매 타점 보시죠. 정확하게 제가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구간 비싸졌는데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8%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이 모여서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제 계좌 수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3월 11일 공략이 있죠. 시가 공략 54,300원. 위에 보면 HLB 제약도 있는데 보세요. HLB 제약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죠. 싸게 살라는 노력 안 했죠. 그럼 이쪽 구간에선 제가 뭘 했느냐? HLB를 했다. 그쵸. HLB는 1월 달부터 공략한 결과 1월 달에는 30%, 보유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끝. 그리고 내가 판 거보다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결과 어때요? 급등. 그리고 매도하고 또 샀는데 또 급등. 그쵸. 아까 전에 HLB 제약을 왜 샀는지 알겠죠? 가격이 확인됐기 때문이고 HLB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HLB 제약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유일하게 제가 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1박 2일의 기간 동안 15%의 수익, 그 다음에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가격 말고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싸게 살라고 그러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요거는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준치를 한번 잡아보죠. 2차 전지 기준치는 너무 당연하죠. 어디예요?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그룹이 2차 전지의 기준치가 된다. 에코프로 그룹이 이날 12월 달에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발로. 그쵸? 근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44조 수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연환산 따지면 8조에서 9조 규모입니다. 연간.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가지고 있는 총 캐파, 생산 캐파 다 돌려도 거의 100%예요. 근데 기존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비는 언제 끝나요? 27년인가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지금 생산 설비의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설이 돼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콘덴서, 그쵸?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콘덴서거든요. 콘덴서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나요? 그렇죠. 수요는 늘어나는 게 확정적이다. 근데 주가 왜 빠져요?
먼저 반영했으니까.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 뭐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먼저 반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는 팔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를 정확하게 못 잡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쵸? 일단 팔고 다시 사잖아요. 그쵸? 이걸 봐야 된다고요. HLB 제약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팔고 다시 사고 중간에 다 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BM이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다. 왜? 가격보다 먼저 반영하는 건 없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나쁘죠. 이게 언제 나왔어요? 2월 처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12월 달 고점으로 한 달, 두 달 조정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 35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빠졌다. 이게 어느 정도 폭이냐? 40%입니다. 40% 빠진 거예요.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기사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LS 머티리얼즈의 네이버의 뉴스 공식 탭입니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많이 나와요. LS 어쩌고 저쩌고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EV 그룹의 역량 하고 있고 1인 어쩌고 저쩌고 LS 머티리얼 투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보유해서 없었으면 2,600억 더 벌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상장 초기에 있잖아요. 상장 초기에는 왜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는 매물대가 없었으니까 고가의 매물을 먹어간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공모단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공모단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이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한다. 그게 뭐냐면요. 요날 실적 나왔을 겁니다. 2월 7일 한 8일 아마 그 정도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그럼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건가? 보세요. 에코프로 BM 실적 어때요? 1119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무려 이거 예상치가 적자 500억 규모 정도였어요. 그러면 예상치의 적자 규모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진다. 그럼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락도. 상승도 뭐예요? 선반영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 그렇죠? 1조 6천억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곱하기 2 딱 잡으면 3조 2천억이잖아요. 3조 2천억.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올 때 팔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최종 단계가 지나갔다.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의 반등세.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끝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됩니다. 왜?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치상 최대치는 58만 원이니까.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이 27조 정도 되는데 27조에서 곱하기 2 잡으면 54조, 55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54조, 55조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시장의 판단상 고점이다.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싼 가격이에요. 적자 기업이 27조라니까요. 물론 분기 적자지만 그렇죠. 리튬 가격에 의한 일반적인 일시적인 내용이지만 적자를 본 기업이 27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은 비싼 주식이 더 간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LS 머티리얼즈라고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시세 원리, 즉 선반영, 기준치를 잡는 법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LS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타점, 에코프로 BM을 기준한 실시간 타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제가 매매한 내용 보면 정확하게 자 보세요. 3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양입니다. 금양. 자, 금양 보면 3월 초잖아요. 3월 초 한번 볼게요. 금양을 제가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3월 5일 시장가 매수 금양 8시 58분 어떻습니까? 급등 1박 2일 동안 15%. 그리고 그 위에 사피엔 반도체 보이죠? 사피엔 반도체 어떻습니까? 상장 첫날이잖아요. 1박 2일 27%.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또 매수. 상한가 17%.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매매가 되지 않으면 진짜 주식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확인이 아니라 예상치밖에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고 확인해서 실시간 그렇죠.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승도 하락도 확인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LS 머트리얼즈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 반등의 기준치는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LS 머트리얼즈의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즉 강한 걸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금약 매매를 하는 걸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종목들 반등을 확인하고 신고가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죠.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분류를 지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